자, 첫 단추 베이직 독해 1권 오랜만에 독해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 이번에는 추론하기 유형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추론에도 어떤 종류의 지문들이 보통 출제가 되는지 먼저 같이 확인을 해보고 유형별로 어떻게 독해를 해 나가야 되는지 전략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개요를 잠깐만 같이 읽어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 문제 유형, 요약문 들어갈 말, 인물의 심경, 글쓴이 목적 등을 추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지문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방법을 익히기만 한다면 계속 강조하지만 절대로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 역시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던 나쁜 독해 습관이 있다면은 그것들을 전부 다 없애고 여러분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 한번 그러면은 같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유형, 빈칸 추론 유형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빈칸 추론 유형이라는 거는 먼저 이제 오른편에 보시면 바로 대표적 케이스가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짧은 단어 하나를 넣는 추론 유형도 등장을 하지만은 길게는 이제 뭐 구를 넣는다거나 이런 문제들도 출제가 될 거예요, 나중에. 먼저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추론하는 유형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뒤에 연습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까 방금 제가 언급한 것처럼 구를 추론한다거나 아니면 단어를 추론하는 연습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가르쳐 드렸던 기술들 적용하는 방법들을 응용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형 공략 같이 보도록 할게요. 유형을 풀 때 중요한 거 절대로 자기 느낌대로 풀지 마세요. 예전에 느낌대로 풀어서 말았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너무 느낌 믿으면 안 됩니다. 모의고사라던가 이제 내신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절대 느낌대로 풀면 안 돼요. 형사가 마치 범인을 찾기 위해서는 증거를 모으듯이 증거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같이 한번 단서를 찾아 나가는 방법 확인할게요. 자, 먼저 빈칸 추론 유형.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가장 먼저 읽어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보면은 아직까지 문제풀이 유형을 모를 때 그냥 계속해서 해왔던 방식대로 지문이 딱 이렇게 등장한다. 그러면은 빈칸이 있는 문장부터 읽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 내려갑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빈칸이 딱 나왔을 때,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지? 내가 앞에서 읽었던 내용은 뭐였더라? 하고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위로 가서 읽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방지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게. 자, 그래서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먼저 읽는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 그럼 그 단서가 빈칸 안에 있다고 했는데, 단서는 어떻게 찾냐? 바로바로 가장 핵심, 여러분도 같이 밑줄 좀 쳐주세요. 바로 paraphrasing이라고 하는 스킬을 보통 지문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제가 옆에도 이렇게 체크를 따로 해놨습니다. paraphrasing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절대로 지문에서 같은 단어를 선택지로 주거나 같은 단어를 답으로 같은 단어를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도록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독해를 해내는 어떤 뭐 지식적인 측면이라든가 스킬적인 측면들을 체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동의어나 혹은 유의어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머릿속에 다양한 단어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말 바꾼 기술을 쓰는 게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말 바꿈이라는 게 뭔 소린지 자, 한번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면서 실전에서 적용해 보도록 할게. 자, 빈칸이 포함된 문제가 주제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죠. 자, 근데 빈칸이 주제문이 아닐 때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빈칸이 만약에 주제문이 아닐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주제문을 찾은 후에 그 주제문에 나온 어구를 단서로 빈칸을 추론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떠한 형식으로 출제가 되었던지 간에 여러분이 긴장하지 않고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스킬들을 한번 바로 밑에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단문 독해 문제가 하나 나오고 있어. 문장을 읽고 빈칸을 추론하려면 어떤 내용을 찾아야 하는지 고르래, 여러분들. 자, 문제를 잘 읽으세요. 자기가 이제 대충 감으로 이런 문제겠지 하고
글의 지문조차도 그냥 중간까지 읽다가 삥 하고 안 읽어버려. 빈칸을 추론하세요라는 문제가 아니라 빈칸을 추론하려면 어떤 내용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문이었어.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같이? 선택지 먼저 보세요. 항상 복잡한 일을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 더 중요한 일을 가려내는 방법이래, 여러분들. 자, 그럼 확인해 볼게.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야 될까? 아니면 빈칸부터 읽어야 될까? 그렇지. 우리 빈칸부터 읽자고 했죠? 빈칸이 들어간 문장 딱 보니까 중요 연결어 so로 시작이 되고 있어. so는 어떤 의미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so는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단순하게 그냥 그래서란 뜻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연결사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so의 앞에가 원인이었고 뒤에가 결과였던 거 기억날 거예요. 자, 그럼 빈칸 문장 볼게요. So, 그러니까 next time you have to work out a complex deal. 자, 문장 하나 끝났죠? Next time 연결어 다음번에 당신이 have to work out 뭐 일을 해야 할 때에 일을 해야 한다면 해결해야 한다면 복잡한 거래를 해결해야 될 때는 자 중간 삽입 들어갔습니다. The researchers say 자 뭔가를 조사한 사람이 있나 봐. 응? 딱 보니까 뭔가 실험을 했네. 실험을 했으니까 그 실험을 수행한 조사원도 같이 등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조사원이 얘기한 바로는 It may be 아마도 와이스할 거야. 현명할 거야. 투부정사 이해하는 것이 현명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다음번에 당신이 만약에 복잡한 거래를 해결해야 한다면 자, 실험을 진행한 조사원이 얘기하기를 투부정사 이해하는 게 현명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빈칸에 나오는 내용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찾아야 될까, 얘들아? 1번 복잡한 일을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내야지 빈칸이 나올까요? 아니면 더 중요한 일을 가려내는 방법일까요? 정답은 그치 1번이지. 복잡한 일을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이라 그랬죠? 자, 바로 빈칸 있는 문장에서 얘기를 했어. 우리가 찾아내야 될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여기 문장 안에 빠져 있는 단어죠. 다음번에 너가 복잡한 거래를 해결해야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할 거야. 그럼 그 방법을 찾아내야지 우리가 빈칸을 채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빈칸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항상 독해 문제를 풀 때 항상 이상하게 거의 답에 가까이 왔는데 둘 중 하나에서 고르다가 틀린다거나 아니면 도대체 왜 내가 해석한 거랑 전혀 다른 내용이 진행되는지 궁금하다거나 이럴 때는 얘들아 저때도 얘기했지만 너무 과한 정보는 독이 돼요. 단서가 되는 중심적인 부분만 읽고도 답을 추론해낼 수 있을 경우에는 그것만 확인하고도 답을 낼 수 있는 스킬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 기출문제, 모의고사 출제 문제죠? 여기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 자, 선택지가 우선 영어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답 내용은 뭔지 알겠는데 선택지 영어를 몰라서 난감하게 틀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역시 계속 얘기하지만 언어, 즉 단어량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날 겁니다. 문법에서 어느 정도 채워지면. 자, 빈칸에 들어갈 말도 추론하는 문제죠? 어디부터 읽으라? 그렇지. 빈칸부터 읽으라 그랬죠? 빈칸 확인해 보겠습니다. output이라는 것을 감수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when there are no breaks 할 때. 오. 자, 브레이크가 없을 때 output? output은 바로 뭐예요? 그치. 생산량이 되겠죠? 생산량은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하는데 휴식을 취하지 않게 되며 그러면서 빈칸이 중요하대.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알 것 같죠, 여러분들? 자, 저 아주 짧은 문장이었어요. 빈칸이 들어간 문장이 실은 앞문장에는 함께 읽어봤는데 자, 생산량이라는 것이 휴식이 없게 되면은 감소되는데 이게 바로 핵심이겠지? 그럼 뒷문장도 한번 읽어볼게. 그래서 taking time off 하는 것은 바로 휴식을 취하는 것은 recharge 한대 너를 re라는 접두사 들어갔죠? re는 again 다시 의미가 있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너의 배터리를 충전해 준대. so 또 나왔네. 방금 전에 봤던 거 앞에 따라서 인과관계 형성시키죠. 그래서 그 결과
자, 계속해서 볼게. 그래서 그 결과 뭐라고 나오냐면 can이라고 하는 완곡어법 형식으로 주제를 등장시키는 조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Do more when you return to work. 너가 다시 일을 하기 위해 돌아왔을 때 너는 더 많은 걸 할 수 있대. 뭐 그 이후로 딱 보니까 반이어라던가 이런 것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제 글의 흐름이 연결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앞뒤 빈칸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 문장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는데 뭐가 중요한지 답이 좀 바로 추론이 되죠?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생산량이 감소된다. 휴식을 실제로 했을 때 여러분 배터리가 재충전이 되고 그래서 다시 업무로 돌아왔을 때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바로 rest, 휴식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휴식에 대한 걸 잘 봐. 말바꿈 형식으로 지문에서 계속 등장시켰어. 제가 말바꿈 형식으로 등장시킨다 그랬죠? 휴식이라는 단어, 뭐 어떤 형식? break라는 단어 있었고 taking time off라는 뜻도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refresh하고 renew yourself 해라. 이런 것들. 절대로 같은 단어를 바로 선택지에 주지 않는다는 거, 말바꿈 전략 활용된 거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스킬을 접목시켜서 풀어내셔야지만 됩니다, 나중에. 오케이. 그럼 우리가 예제 문제도 지금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뒷장으로 여러분들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뒷장으로 넘겨보시면은 이제 좀 4가지 유형별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한번 이제 첫 번째 문제는 같이 한번 예시문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풀이 요령 질문해 볼게요. 자, 빈칸 추론 문제 나왔을 때 어디서부터 확인한다? 그렇지. 바로 빈칸에서부터 확인한다고 했던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빈칸 문장 한번 볼게. 만일이라고 하는 조건절로 시작합니다. If the artist is blah blah 한다면 이 빈칸 찾아내면 되겠죠? 만일 예술가가 이렇다면 자, we can 완곡어법 형식으로 주제를 드러내는 조동사 can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 혹시 직접 어법으로 완곡어법 말고 직접 어법 정도로 이제 주제를 강하게 드러내는 조동사 뭐 있었어? 강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바로 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었던 must, should, have to들이 있었죠. 글씨가 악필인 거 미안해요. 자, 그래서 we can look at the art. 자, 만약에 아티스트가 어떻다면 우리가 이럴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 우리는 예술 작품을 들여다볼 수 있대. and 그리고 think about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야. 그것의 의미를 이거하지 않고 들여다볼 수 있대. The information that we have about the artist. 정보 없이 그것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예술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 정보가 필요 없나? 봐, 여기서는 여러분들. 정보인 정보인데 어떤 정보 없이 들여다볼 수 있냐? 뒷문장이 앞에 있는 information을 수식해주고 있죠? 자, we have about the artist. 우리가 예술가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 없이도 우리는 예술 작품을 들여다보고 그것의 의미를 감상할 수 있대. 만약에 아티스트가 어떻다면. 선택지 확인해 볼게요. 1번 famous. 유명한. 2번 loyal. 무슨 뜻이었죠? loyal? loyal은 R로 시작하는 그 단어랑 아주 유사하게 생겼으니까 조심해야지. 자, L로 시작하는 loyal은 충직한, 충성스러운이란 뜻이죠. 세 번째, commercial. commercial means 상업적인이란 뜻이죠. 네 번째, talented. 재능 있는. 다섯 번째, unknown. 그렇지. 알려지지 않으리란 뜻이지. 그럼 예술가가 어떻길래 우리가 예술을 진정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문장 먼저 확인해 볼게요. Perhaps Banksy라고 하는 자, 첫 글자가 이제 대문자인 거 보니까 고유명사입니다. 바로 예술가죠. 첫 번째 문장에도 등장하는 바로 영국에서 이제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뱅시라는 여러분들 예술가 알고 있나요? 아주 유명하죠. 그쵸? 아주 유명한 뭐 안젤라 졸리나 브래드 피트도 이 사람 작품을 구매했다고 하지. 아주 유명한 그래피티 아티스트고요. 이 사람이 want A to B 한데 우리로 하여금 think하게 원한대. 어떻게 think하냐? deeply 하게 아주 깊게 생각하게 원한대. about the question.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뱅크시라는 예술가는 그 질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자 여기 정관사 더 나왔어. 제가 그때 연관지대 설명하면서 자 어와 더의 차이점을 우리가 얘기한 적 있었죠. 어는 어떤 대상이고 더는 뭐였더라. 그렇지. 어는 최초 대상, 최초 언급된 대상 혹은 불특정한 거, 더는 두 번째 이상부터 언급된 거, 특정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더 퀘스천만 찾으면 답을 알 수 있어. 퀘스천이니까 우리 단순하게 한번 해보자. 물어봤겠지? 어, 물음표가 있네? 확인해 볼게. 맞는지? 자, 우리가 요것만 찾아내면 답이 나올 것 같아. 뱅크씨가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원했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길 원했대. 그 질문은 Does it really matter who the artist is? 라고 했어. 와우. 자, 그럼 정말로 Does it really matter? 정말 중요할까? 중요할까? 누가 예술가인가 하는 것이 과연 중요한 걸까? Nobody knows for sure. 그 누구도 정확하게 확실히 알진 못한데 Who Banksy really is. 그 안에 문 어순 나왔죠? 의문사, 주어, 동사. 누가 정말로 뱅크시인지 그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한데 예술가가 이제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Except his close friend, circle friend라고 돼 있지. 가장 그의 친한 친구들의 무리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뱅크시가 진짜로 누군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는 바가 없대. 그리고 뱅크시는 has kept this secret very carefully. Keep this secret carefully. 뱅크시는 그래서 has pp 쓰이고 있죠? 현재 완료죠? 해오고 있나 봐. 이 비밀을 지켜오고 있나 봐.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는 예술가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고 이 뱅크시라고 하는 유명한 예술가는 예술가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니? 그리고 나는 누군지 너희들이 아니? 모르지? 친한 친구 외에는 뱅크시는 아직도 누군지 실제로도 몰라요. 누가 그림을 그렸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퀘스천이 먼저 알아냈으니까 답이 나오겠죠. 답은 바로 같이 정답 채점할 때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아티스트가 이렇다면 우리는 예술을 진정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티스트가 어떤다면 아까 봤던 그 퀘스천이 뭔지 찾아내면 답이 나왔습니다. 한번 직접 풀이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자, 추론하기 그 두 번째 이번에는 요약문 풀이하는 요 비법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약문 만드는 것 또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이제 말바꿈 형식에다가 하나 더 얹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약문을 빈칸 채우기 문제라는 말은 항상 지식문이 이렇게 나오죠?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유형은 그럼 어떻게 풀이하세요? 자, 이런 유형은 바로 오른쪽 페이지 나와 있죠? 이런 유형 문제 풀이할 때 여러분들 어디부터 보시나요? 또 역시나 그동안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독해 방법을 모르고 풀었다면 이렇게 풀이해 나가겠죠. 그쵸? 하지만 역시나 요약문부터 먼저 보고 위에 가서 우리가 paraphrasing이 된 부분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계속해서 스킬은 이렇게 쌓이고 쌓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왼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학생과 선생님 대화를 통해서 문제풀이 해법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다시 확인해 볼게요. 요약문은 항상 먼저 읽으세요. 왜? 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문을 먼저 읽고 예측하면서 추론하면서 읽으면 되지? 네, 추론하면 되겠죠. 자, 특히 요약문에서 빈칸에 들어가는 말은 당연히 빈칸을 왜 뚫었겠어? 중요하니까 뚫었겠죠. 그러면은 반복해서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등장한 말은 꼭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말을 요약문에 넣어보는 거, 대입해보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은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던 스킬을 활용해 볼 수 있는 짧은 문제가 나와 있거든.
한번 확인해 볼게. 뭐부터 읽으라 했어요? 여러분. 그쵸. 빈칸에 들어가 있는 용어부터 보세요. River's course is blah blah라고 나와 있어. 강의 코스는 진로는 이동 경로는 fixed. fixed는 고정된이란 뜻이 있고 changeable 알고 있던 change라는 단어에 able 접사 붙었죠? able 접사는 품사를 뭐로 만들어준다라고 했더라? 그렇지. 형용사로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품사 형용사화 시킵니다. 이상하게 보이지만 A예요. adjective에. 네, 그럼 1번 고정된, 2번 바뀔 수 있는 이란 뜻이야. 그럼 강의 경로는 땡땡 될 수 있다. 그럼 확인해 볼게. 잊지 마. 절대로 같은 단어 안 줍니다. 동의어나 유의어 찾아내세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Rivers boundaries can change as rivers change course. course란 단어 있었는데 나왔다. 근데 한 문장에서 change란 단어가 지금 두 개나 나왔네. 강의 경계는 can change 바꿀 수 있어. As rivers change course. 강이 경로를 바꾸면서 강의 경계선이 바뀔 수 있대. 자, after flooding 홍수가 있고 나서 강의 코스는 또 나왔죠? May shift and change the boundary between states or countries. 자, 그럼 확인해 볼게. 그러면 홍수가 있고 나서 보통은 강의 경로가 아마도 이동하거나 change 바뀔 수 있대. 바로 경계선을 between states or countries 주와 주 혹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경계선을 이동시키거나 바꿀 수 있대. 자, 여러분들 제가 점 찍어 놓은 단어들 보이시죠? 유의어, 동의어들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나온 단어들이 간단하게 나왔네. 그치? 그럼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골라줄 것은 고정된이란 fixed or changeable. 바로 changeable 되겠죠? 정말 자주 등장하죠?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우리 한번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 옆으로 넘어가서 한번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잊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보세요. 어떤 연구조사를 또 했죠? 제가 우리 외에 그냥 이렇게 빈칸 채우기라던가 주제문 만드는 문제 말고 그냥 글의 주제 찾기 문제에서 어떤 연구가 결과를 보여줬다가 항상 주제문이었다고 했던 거 잊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이 주제문을 떨어뜨려 놓은 거야,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이 주제문을 직접 만들라 이게 되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One study showed that 어떤 한 연구에서 데이터를 보여줬대. 뭘 보여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frequency of using word about A. A에 관한 단어를 이용하는 것의 frequency. frequency는 빈도를 의미하죠? 자, 빈도는 자, influence입니다. 문장에 동사 나왔지. 대절이야에서의 자, 영향을 끼친데 바로 사람들의 lives. 소유격의 수식을 받으니까 절대 동사 못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lives라고 읽었습니다. lives는 살다죠. lives는 삶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사람들의 삶에 B에 영향을 끼친대. A랑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의 빈도가 사람들의 삶에 이것에 영향을 끼쳤대. 오, 그렇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자, 말바꾸만 단서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우리 선택지도 있으니까 선택지도 확인해 보는 게 좋은데 우선 선택지 제외하고 위로 올라가서 볼게요, 여러분들. 자, 위로 보시면은 역시나 좀 다른 데서 또 단서를 알려줄 것이고 자, 연구조사 결과에서 데이디아를 찾아냈대죠. 데이디아를 찾아냈대죠. 여러분들. 좋아. 이 단서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원 스터디 전문가나 연구조사 결과가 뭔가를 찾아냈다, 발견했다, 밝혀냈다, 알아냈다. 이거 기억나 혹시? 자, 혹시 뭐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잠깐 같이 좀 정리해 볼까? 자, 주제 단서 중에 지금 옆에 지문에서 쓰이고 있는 단서 실험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었지. 보통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뭐 study가 이제 지문에서 공부 아니야라 그랬어. 연구 조사라 그랬습니다. study 혹은 뭐 survey 설문조사 이런 뜻이 되겠죠? 네. 혹은 뭐 아까 전에 봤던 그 지문 experiment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러한 아니면 뭐 전문가들이 이제 연구를 보통 진행하지 IST가 보통 전문가들이죠. 아니면 뭐 교수님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find
대퇴냈다. 그럼 대절이야가 실험 결과니까 실험을 한 거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지? 그래서 유사한 거 find, reveal 혹은 여기서처럼 뭐 show라던가 아니면은 대디아를 제안했다, 암시했다, 나타냈다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온다 그랬어 문장 패턴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found that, showed that 찾았어. 여러분들 그들은 대디아를 발견해냈대. 한 연구에서 대디아를 보여줬대. 비슷한 맥락의 구문이니까 먼저 볼게. 뭐 헛발질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먼저 근접한 부분부터 먼저 보는 게 좋죠. The authors author 누구예요? 그쵸. 소설가가 되겠지? 소설가긴 소설가인데 어떤 소설가인가 하니 관계사 수식을 받는 소설가입니다. heavily하게 mentioned한 소설가. heavily는 무겁게 아니지 꽤 많이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여기서는 많이 언급한 소설가는 뭐를 많이 언급한 소설가인지 색깔 바꿔서 자 바로 social roles in their life stories. 자 자신의 삶의 이야기에서 사회적인 역할을 많이 언급한 바로 작가는 자 여기까지가 관계사 절이었죠. lived 살았습니다. on average 삽입절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를 살았냐? 5 years longer than those who did not. 와우. 여기 결과 찾아냈죠, 우리? 자, 밝혀낸 발언은 저자긴 저자인데 소설에서 자신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다룬 소설이라 라이프 스토리를 다뤘다는 거는 어떤 소설인가? 감사하게도 이제 단어가 좀 제시돼 있죠. 자서전이 바로 여기 나와 있지. autobiography라고 나와 있어요. autobiography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다룬 자서전을 쓴 작가들의 삶을 좀 조사해 봤나 봐. 그랬더니 사회적 관계,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자주 언급한 작가들은 보통 5년 이상 더 산 경향이 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글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말은 글의 내용을 이제 종결짓는 부분이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봤던 문장이랑 이제 길게 살았대. 사람들의 삶을 길게 해줬대. 바로 B는 거의 우리가 추론이 됐어. 그럼 사회 관계에 관련된 단어만 찾으면 되겠다. 사회적 역할에 관련된 단어가 바로 어디 있을까?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자, would like 여기 나와 있죠. would like father, brother or sister or we라고 나와 있어. 자, as well as라고 하는 연결어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B뿐만 아니라 A라고 하는 연결어 나왔지? pronoun 대명사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뿐만 아니라 아빠 남자 형제 혹은 여자 형제와 같은 단어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쓴 거. 사람들이긴 사람들인데 이런 관계어를 많이 쓴 사람들 소셜 워드, 소셜 로스에 대한 거 관계 언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예를 이탈릭체로 이제 굽혀진 단어들에서 예를 들어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이 추론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답은 선택지에서 몇 번이었습니까? 그렇다면은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 정답은 바로 그렇지. 관계요. 관계에 관한 언어를 많이 쓰이는 그 빈도에 따라서 그것이 생명의 삶의 길이 how long they lived 얼마나 오래 사는지 그래서 5 years longer 했다 그랬지 length 길이랑 관련돼 있다는 거 length라는 단어 잊지 마세요. long이라는 단어에 뭐였었어? 오, 여기 E 빠져 S 빠졌었네. suggest 빠졌었네요. 네. 잠깐 다시. 자, length라고 하는 단어는 long이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이었죠. 네, 길이 혹은 이게 길이가 긴이란 뜻이었는데 length는 길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빈칸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 한번 뒤에 있는 요약문 같이 한번 해볼래, 여러분들? 음. 어디서부터 읽으라고 했더라? 이렇게 주제문 만들기 형식에서는 그쵸? 박수부터 보세요. 그럼 확인해 볼게. While chocolate is not aid to human? 자, 인간 나왔습니다. while의 뜻이 여러 가지인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 가지야. while의 뜻이 여러분 기존에 알고 있던 그거. 첫 번째, 뭐뭐하는 동안에. 또 알고 있는 거. 두 번째, 그렇지. 반면에. 세 번째,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총 세 가지 뜻이 있어. 자, 확인해 볼게 어떤 뜻일지 여러분들 같이. 초콜릿이 뭐뭐하지 않대. 인간에게는 이렇지 않대. 어? 멍멍이 강아지들 나옵니다. 개들은 can suffer 고통을 겪을 수 있답니다. The effects of eating chocolate. 초콜릿을 먹음으로써 이러한 결과에 이러한 영향에 어떤 suffer 고통을 당할 수도 있대요, 여러분들. 보통 suffer는 뭔가가 고통을 겪다 당하다라는 뜻이니까 선택지 B에서 우리 긍정적인 단어는 제하는 게 먼저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빈칸만 보고도 미리 추론이 되는 경우, 즉 추론이라 그러는 거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을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선택지를 소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선택의 폭을 좁혀주세요. 알겠죠? 자, 강아지들은 고통을 겪을 수 있어. 초콜릿을 먹는 거에 영향, 그 결과로서의 이런 고통을 겪는데 역시나 긍정적인 거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B는 아니겠습니다. B번에 major. major랑 minor는 서로 반이어지. major, 주요한 주된. minor, 그렇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런 뜻이죠. negative는 positive의 반이어져. harmful, 해로운이란 뜻이야. 자, 확인해 볼게. 우선은 인간과 동물이 나왔어. 초콜릿이 인간에게는 이렇지 않대. A하지 않대. 하지만 개에게는 어떠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주제임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들. 먼저 while을 실은 해석을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었으면 바로 답이 나오긴 해요. while 두 가지 대상을 비교하기 때문에 반면에란 연결사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인간에게는 이런 반면에 개들은 이럴 수가 있다. 그럼 반면에라고 하는 연결어가 드러난 부분을 찾는 게 여러분들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빠를 거예요. 두 대상을 비교해 주니까 찾으셨나요? 눈으로 스캔해 보세요. 반면에라고 하는 연결사 유사한 게 있을까? 유의어 찾아내라 그랬죠, 여러분들. 유의어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 자, 만약에 찾는 게 힘들다면은 대표적인 연결사들을 위주로 먼저 쭉 훑어보세요. 스캔해 주세요. 쭉 여러분들 스캔해 주세요. 자, 선생님은 눈에 보이는 게 but 있고 although 보이고 on the other hand 보입니다. 자, 그 이외에 그렇게 단서는 아직까지 보이진 않죠? 어때? 누가 지금 누구는 뭐 한 반면 누구는 뭐 하다 이렇게 하는 서로 대조를 해주고 있을까? 그치. 바로 on the other hand라고 나오죠. 여기죠. 여기 읽어볼게. 반면에 컴마와 컴마 사이에 연결어가 나왔을 경우에는 생략이 아니라 어디로 빼서 해석? 그렇지. 문두로 빼서 해석합니다. 반면에 강아지들은 completely different story. 강아지들은 완전 다른 얘기래. 뭔 소리야? 뒤에 볼게. Their bodies cannot break down theobromine. theobromine 여기 나와 있죠. 이뇨제 혈관확정제. 자, as quickly as ours can, our bodies can 이란 뜻이 되겠지? 개들의 몸은 break down, 분해시킬 수가 없대. 테오브로민을 우리 몸이 빨리 할 수 있는 것만큼 이런 뜻이야, 지금. 자, 그럼 윗 문장 좀 읽어보겠습니다. 얼도 있는 문장. 비록 땡땡일지라도 땡땡이 중요하다 그랬죠? 지문 독해할 때는. 비록 they can make our heart beat very fast. 자, 그것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든대. 앞문장에 그것들 나와 있어. Chocolate has caffeine and theobromine. 초콜릿에는 두 가지 성분이 있죠. 카페인 그리고 그렇지. 테오브로민. 테오브로민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죠. 그래서 보통 커피 안 마시는 사람들은 카페인 때문에 손발이 떨려서 못 먹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 자,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그것들은 우리한테 not harmful to us. 그러면은 인간에게 not harmful하다라고 하는 거 어때? 인간에게 not 땡땡하다, 해롭지 않다는 뜻이 돼야 되지? 그치? 해롭진 않은데 우리가 유용하다고란 얘기했나? 유용하다는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죠. 도움된다는 얘기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혼동할 수 있는 오답이 될 수 있어. beneficial도 이득이 되는 이란 뜻이지 좋다는 얘기 한 적 없어. 자, helpful 안 되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3번과 5번 사이에서 골라주시면 돼. 자, 그러면은 이제 그것들은 우리에게는 not harmful, 해롭진 않아. 반면에 대조적으로
걔들에게는 완전 다른 얘기지. 왜 걔들의 몸은 테오브로민을 분해할 수 없어? 그래서 초콜릿을 먹는 증상을 포이즈닝이라고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어. 포이즈닝. 바로 중독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네들이 can get very sick, can get really sick 이렇게 얘기하고 나와 있지. 여러분 자 고르실 수 있겠죠? 3번과 5번 중에 과연 어떨지 여러분이 답을 한번 추론해 주시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 조금 보시면은 장문이에요. 그래서 선택지 여러분들 미안해 선생님이 다음 강의랑 좀 혼동했어. 선택지 요약문 채우기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잠깐 시간 체크를 봤고요, 제가. 자, 그렇다면 이제 추론하기 유형 세 번째 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라는 말은 보통 자, 글쓴이가 의도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이거를 찾아내야 된다는 뜻이거든. 다시 말해서 여기 딱 나와 있어. 대놓고 나와 있어. 주제문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제문. 주제문을 찾으라는 겁니다. 목적을 고르란 말 제가 얘기했어.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학생 됐을 때 이제 독해 문제를 풀이할 할 경우 거의 대부분은 주제를 찾으란 말을 목적은 글을 쓰는 주제를 찾으세요. 내용이 이제 뜻하는 바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지문으로 등장한다 그랬지. 글의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주제를 찾으라. 그래서 이런 목적을 찾는 문제를 보통은 편집글이나 광고문이 많이 나온다고 하죠. 편지나 광고를 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면은 광고나 편지를 쓰는 이유를 찾으시면 되는데 보통 주제문에 바로 대놓고 드러날 수가 있지만 하지만 이렇게 의도를 추론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랑스러웠어 라는 말이면 축하하려고가 목적이 되겠죠? 다시 정리. 직접적으로 주제를 드러낼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암축하면서 암시하면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되었을 때 두 가지를 추론해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광고문이나 편집글 형식이 많다 그랬어? 그럼 밑에 있는 퀵 체크 여러분은 단문 독해 한번 해볼까요, 같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읽어보셨나요? 의도가 어디? 자, 어디 있을까? 확인해 볼까, 우리? 자, 먼저 물어보고 시작하지? Do you have trouble ing? have trouble ing 기억날 거예요? 뭔가 수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나 봐. 그래서 사실 billions of 수십억의 사람들은 struggle 하고 있고 지금 수면 disorder 수면 장애가 되겠지? 그들의 다수는 getting a good night's sleep last is almost impossible 하대. 그래서 mainly caused by 되는 이유가 바로 수면 장애는 원인이 스트레스래. 원인까지 언급이 되고 있죠. 아직까지 의도는 나오지 않고 있어. 물어봄으로써 호기심을 자극하긴 했지. 자, 그래서 if you suffer from a sleep disorder, register 하래. 명령문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명령문. 명령문 나오는 부분이 바로 주제문이랑 아주 가깝다고 얘기했습니다. 수면 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등록하세요. 이 무료 세미나에 on sleep health 뭐에 대한 세미나? 그렇지. 바로 수면 건강에 관련된 무료 세미나에 등록하세요. 라는 거죠. 그럼 의도는 4번에 드러나 있겠죠? 그쵸? 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옆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봐서 목적도 한번 다음 문제 한번 볼게. 보통 이런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18번, 19번 그쯤에 등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교재를 읽어보세요. 목적이 과연 뭐가 좋을까? 왜 여기서는 지금 노란색 표를 여기다가 해주고 있을까? 읽어주시겠어요? 네, 한번 확인해 볼게.
우선은 선택지가 한국말이잖아. 그럼 한국말 먼저 봐. 해석 다 해주고 있으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꼭 있어. 도서, 책, 도서, 도서, 다 책이랑 관련된 거지? 여기도 전자책? 그럼 도서랑 관련된 소개가 목적인지, 홍보인지, 전자책의 도서박람회 참가 권유인지, 대여 웹사이트 추천인지, 할인 행사 알리려고인지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왜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좋은 소식이 있어. Book lovers 책을 애호하는 책 애호가가 되겠죠? Here's a good website. A good website가 있답니다. 우선 for all of you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웹사이트가 있다고 하고 이름은 easybooks라고 합니다. 자, 서비스는 easy to use 아주 easy하니까 자, 아주 좋대. 자, 우선 쭉 이제 스캔을 해봅시다. 연결어가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연결사 좀 확인해 주시고 주제 단서 좀 같이 확인해 주세요.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 소개해 주고 있고 너는 또한 enjoy ing 할 수 있어. 이거 하지 않고 without step out of your home. 오, step out of your home. 집 밖으로 뭐 하지 않고? 그렇지. 나가지 않고 집에서 책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순접이었죠? 연결해 주는 거죠. 가격도 quite good 합니다. 한 달에 $10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또 can borrow 빌릴 수 있대. 자, 한 번에 5건까지. What's better 중요 연결사입니다. 역시나 얼서랑 똑같은 추가 첨가 의미가 있어. What's better? 더 좋은 것은 게다가 더 좋은 것은 보통 긍정의 내용이 연결될 때 또 what's better 됩니다. 긍정과 긍정일 때 또 you can keep the book as long as you want. as long as 뭐뭐 하는 한이라고 하는 연결어예요. You want 네가 원하는 한 책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대. with no late fee. late fee라는 거는 무슨 요금? 그렇지. 연체료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명령문 join it and you love it. 명령문 플러스 and 뭐였어?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이지. 가입해라. 그럼 너는 좋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우선은 신간도 소개는 아닌 거고 전자책은 얘기가 안 나왔죠. 자, 웹사이트라고 해서 전자책이라고 이제 대충 때리 맞추면 안 돼. 도서박람회 얘기 없었습니다. 온라인 서점인데 자, 온라인 서점일 수도 있고 도서 대여일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 바로바로 뭐라 그랬냐면은 borrow란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바로. 바로 한 다음에 여러분 집 밖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문 앞으로 와주고요. 책을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가격도 저렴해요. 한 달에 $10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5권까지 빌릴 수 있고 원하면 언제든지 간에 계속해서 읽을 수가 있고 연체료도 없습니다. 가입하세요. 서점 할인 행사 아니었죠. 웹사이트 추천이었죠. 자, 비교적 이런 문제들은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삐끗만 하지 않는다면 삐끗한다는 말은 주제가 아닌 이제 예를 들어서 가타부타 세부 사항들에 너무 여러분이 초점 맞춰 읽게 되면 또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첫 번째 거 한번 보시겠어? 목적 어디에 있을지 보통은 글의 맨 처음과 글의 맨 끝을 보시면 좋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선택지가 한국말이니까 한국말 먼저 보세요, 여러분들. 낙엽이란 단어가 좀 자주 나오죠, 여러분들? 낙엽, 잔디 깎는 기계, 쓰레기 관리라고 얘기하고 낙엽 관리 개선을 제한하려고 관리 방법 변경 안내, 기계 홍보, 불평,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 문장의 첫 번째. It's full. I find myself bothered. 오형식 구조 나오고 있죠? 우리 얼마 전에 문법 시간에 했던 거. 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 과거 분사가 나왔다는 말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목적어랑 관의 관계가 서로 어떤 관계라 그랬더라?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를 주술 관계로 뭐라 그랬죠? 네, 서로 수동 관계라 그랬지? 그치? 나는 내 스스로가 뭔가 bothered 되어진대. 누구를 괴롭히는 거 아니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나 봐. 뭐에 의해서? By a matter we discussed briefly last year. 우리가 약간 대충 briefly 간략하게란 뜻이거든요. 자, 지난해 간략하게 얘기를 좀 나눴던 문제에 의해서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걸 나는 매 가을마다 내 스스로를 발견한다. 라는 거죠. 너 까먹었니?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put it in writing. 글로 써볼게. 라고 얘기하고 있지. 자, 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쭉 한번 내려가서 우리 요런 게 있어.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지. 제가 뭐뭐 해도 될까? 허락을 구합니다. May I? 기억나시죠? 제가 좀 제안을 해도 될까요? 제안을 하고 있어. That you use loan bags? loan이라는 거 하는 거는 이제 바로 이제 뭐였어? loan bags? 뭔가를 담는 가방입니다. The cost of loan bag is low 해. 그러니까 너는 노티스하게 될걸? 바로 improvement를 아주 빠르게. 그러면은 I'd be most appreciative. 나는 되게 이럴 텐데. 자, 롬백이라는 게 있어. 이거를 내가 추천해 줄게. 가격도 되게 싸. 너는 되게 improvement 빨리 느낄 수 있을 거야. 아, 그럼 내가 너무 감사할 거야. 답이 뭘까요? 확인해 주세요. 처음에는 되게 짜증났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 같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도 잠깐 했는데 또 그 문제 때문에 매 가을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 힘들어. 마지막에 보니까 제안해도 될까요? 이거를 좀 쓰시는 것을 가격도 저렴합니다. 금방 아주 빠르게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참 감사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고도 추론이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중간 내용을 건너뛰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우선.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조금 더 지문을 읽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다음 추론하기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화면을 좀 깨끗하게 지우겠습니다. 오케이, 짠. 바로 네 번째 유형 심경입니다, 여러분들. 자, 심경, 유형 공략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볼게. 지시문은 다음 글에 드러난 신경으로 적절한 것은 보통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 자, 신경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자, 여기는 전체적으로 상황과 흐름을 파악해야 돼. 딱 잘 나와 있지? 자, 확인해 볼게.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면 참 좋지만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형용사나 부사를 잘 보시면 여기 직접적으로 드러나오는데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상황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한번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예시문으로 바로 좀 넘어가 볼게. 이번 거는 오른쪽 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선택지에 있는 거 모르면 대략 난감입니다, 여러분들. 자, 확인해 볼게. 글의 신경은 아마도 처음엔 어떤 신경이었다가 마지막엔 이 신경으로 바뀌었겠죠? 첫과 끝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 얘들아. 그치? 하지만 건너뛰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자, 건너뛰기 하지 말고 한번 확인해 보자, 우리 처음에. 좋아요. 자, 처음 해보겠습니다. 뭔가 grocery 쇼핑 가고 있고 sitting bus stop 하고 있는데 집에 왔어. 그래서 뭔가를 깨달았어. 사건 발생했어. That I had left my purse on the bench at the bus stop. 버스 스탑에 지갑을 두고 온 사건 발생했죠. 그 심장이 어떻게 뛰어? Start to beat faster. Start to beat faster. 왜냐? 돈이 다 들어가 있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지금 난리 났지? 어떻게? 어떻게? 라고 say to oneself 혼잣말 하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돌진했죠? 막 달려갔지? 택시 잡아 탔어? 버스 정장 갔죠? on ing 표현 암기 뭐뭐 하자마자 on arriving 하자마자 지갑 찾았어. 바로 그 순간이었어. 뭔가가 caught my eye 했어. 바로 something familiar 했던 그 어떤 것 it was my purse였고 나는 fortunately하게 모든 돈이 그대로 있다는 걸 발견했다. 빠르게 스캔 가능하죠, 여러분들? 자, 여긴 정독보다는 조금 통독을 여러분들 추천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 자, 사건 발생됐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뭔가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고 혼잣말 했죠? 도착했어요. 다시 찾으러. 뭔가 친숙한 걸 찾았어? 다행히도 운 좋게도 라고 하는 부사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이 처음엔 불안, 초조, 근심, 걱정되다가 안도하는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쵸? 네. 여기 문제는 비교적 여러분이 좀 풀이하기 쉬우실 거예요. 어렵지 않게 풀이해낼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모르지 않도록 평소에 어휘량을 늘려주세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이 충분히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좀 사려가 돼서 여기까지 우리 한번 지문을
집에서 한번 시간을 재고 풀어보는 거를 강추합니다. 시간 그냥 늘여놓고 푸시면 안 돼요. 지문당 2분씩 시간 타이머 설정해 놓고 푸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